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빈센트 콤파니는 계약을 위해 독일로 향하고 있고 2027년까지 계약한 후에 조만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미넨 선수단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선수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렉터 막스 에벨과 프로인트는 타이틀 없는 시즌 이후 스쿼드에 필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시즌을 맞아 선수단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기존 구조가 깨져야 합니다. 토마스 투헬은 이미 지난 여름에 이를 제안했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콤파니 체제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콤파니는 여러 차례 선수단에 대해 논의했고 그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선수는 레프트백의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되며 계약 연장 가능성은 낮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넨 팀의 관점에서 볼 때 데이비스는 최근 다소 평범한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여전히 데이비스로 돈을 벌고 싶다면 남은 유일한 옵션은 다가오는 여름입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이안 마트센 선수가 대체 선수로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적 논의에는 아직 소극적으로 데이비스가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밀란의 테오는 데이비스가 팔릴 경우에만 바이에른이 감당할 수 있는 값비싼 후보입니다. 에르난데스의 이적료는 최소 6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에서 임대 중인 이안 마티센은 더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티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알폰소 데이비스는 4점을 받았습니다. 2019-20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데이비스는 시즌 막바지에 더 자주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름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최장수 프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지위가 상당히 흔들렸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라이트백 포지션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키미히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음 시즌에도 선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조기 계약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조슈아 키미히는 3점을 받았습니다. 29세의 이 선수는 2월까지 중앙 미드필더로 뛰다가 투엘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라이트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이에른의 리더는 평소와 같이 견고하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으며 이는 이전 미드필더에서의 활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키미히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에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어떻게 함께 일할 계획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라이프치히에서 4,250만 유로에 영입한 우파메카노는 오랫동안 미넨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 임대 선수 에릭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겼고 다음 시즌에도 바이에른에 잔류할 예정입니다. 우파메카노는 특히 높은 실책률로 인해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우파메카노는 5점을 받았습니다. 25세의 이 프랑스 선수는 자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바이에른에서 적응한 기간이 길지만 여전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질에도 불구하고 매각 후보입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시즌 전에 판매 후보에 올라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 주전 자리를 되찾았고 10배의 가치를 올린 알렉산더 파블로비치와 함께 안정적인 미드필더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여름에 헤어질 수도 있지만 박스투박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고레츠카는 5점을 받았습니다. 고레츠카의 계약은 2026년까지지만 키미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9세의 이 선수는 시즌 후반기 전까지 투엘 밑에서 오랫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90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매우 씁쓸한 저녁이었습니다. 고레츠카의 6골과 11도움은 괜찮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20경기에서 763분밖에 뛰지 못한 그나브리는 2023-24 시즌에 정말 끔찍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되어 총 29경기에 결장했는데 뮌헨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결장이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윙어였던 그는 여름에 팀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팀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PSV 아인트호벤 출신의 요한 바카요코는 콤파니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카요코는 48경기에서 2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그나브리는 5점을 받았습니다. 윙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즌. 다양한 부상, 특히 근육 부상이 그나브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면서 28세의 그나브리는 유럽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좌절. 20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한 그나브리는 좋은 제안을 받으면 여름에 팀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킹슬리 코망은 컨디션이 좋을 때 바이에른의 윙 포지션에서 단골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즌 후반기 23경기 중 18경기에 결장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2027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에른을 떠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코망은 4점을 받았습니다. 늘 그렇듯 코망도 부상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코망은 현재 내전근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유럽 대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코망은 27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로이 사네는 2025년 여름까지 바이에른과 계약되어 있으며 뮌헨은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성 있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향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유로 대회전 계약할 의사는 없지만 계약 연장을 향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네와 에벨은 저녁 식사를 했고 좋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쓰라린 패배를 당한 후의 소감을 사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네의 오랜 지인 콤파니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콤파니는 사네가 잔류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사네는 2점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시즌 전반기를 보낸 사네는 후반기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사네는 허리와 사타구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헤쳐나갔고 바이에른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꿈같은 득점. 그는 2025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라시는 여전히 바이에른의 레이더에 있지만 기라시는 선발 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의 전술에 따라 뮌헨으로의 이적이 결정됩니다. 기라시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번 여름 바이아웃 2천만 유로면 영입 가능한 선수입니다. 유러피언 골든부트의 수상자 해리 케인은 선수평가에서 1점을 받았습니다. 뮌헨은 전 토트넘 공격수에게 약 9,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했으며 여름에 2번의 친선 경기를 보너스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적인 투자는 바이에른의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45경기에 출전해 44골 12도움을 기록한 케인은 뛰어난 기록을 세웠으며 경기장 밖에서도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로이며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드디어 다음 시즌에 첫 우승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단 한 해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케인의 바이에른에 대한 헌신은 팬들의 사랑을 불러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선수평가에서 센터백 다이어는 2점을, 데리흐트는 3점을 받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왼쪽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훈련과 경기 출전이 제한돼 월드컵 예선 명단 제외를 요청한 김민재는 5점을 받았습니다. 30세의 영국인은 겨울에 토트넘에서 후보 선수로 바이에른에 합류했고 시즌 내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대단한 복귀입니다. 2025년까지 뮌헨과 계약이 묶여있는 다이어는 새 시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다소 평범한 시즌을 보낸 후 다이어와 함께 최고의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데리흐트는 다음 시즌에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 보여줘야 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김민재는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나폴리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했지만 한국 선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개인 실수가 시즌 내내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